소망이 이루어질 때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소망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많아요. 자, 176페이지입니다. 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는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참았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11장 27절. 자, 여기에서 애굽은 어둠을 의미하며 외부의 원인들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은 외부 조건이나 상황이 가진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는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당신의 자아관념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전제를 끝까지 고집함을 의미합니다. 이 인용문은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전제를 고집함으로써 모든 의심, 모든 두려움, 모든 외부 조건이나 상황이 갖는 힘에 대한 믿음을 초월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세상은 필연적으로 당신의 전제를 따를 것입니다. 믿음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고나 이해의 향상,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고집함. 이 표현들은 매우 적절해서 전제의 법칙을 염두에 두고 썼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믿음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저 알 뿐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별표 3개.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앞에 뭐 애굽인이 뭐니, 이건 이제 뭐 성경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이제 네빌이 푸른 거예요. 그 여기서 애굽이 무슨 의미고, 왕이 어떤 의미고, 그는 어떤 의미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참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풀어서 설명을 한 건데, 결국에는 그걸 이제 정리해서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은, 내가 이미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고집함으로써 모든 의심,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함과 외부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 갖고 있는 그 힘을 초월해야 한다. 초월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네빌이 말하는 상상이 이루어지는 것의 그 상상이라는 것은 이 의심을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의심과 뭐 불안함과 걱정과 두려움과 어떤 외부 조건이나 상황을 초월할 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때까지 그 소망을 고집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걸 고집할 때까지. 그러면 반드시 당신의 세상에 필연적으로 펼쳐진다. 그래서 뭐라고요? 믿음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데요. 믿음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중간에 의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걸 들으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우리의 삶에서 이제 어떤 이 마음의 법칙들을 적용을 할 때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척도로서 이거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의심이 들고 걱정이 들고 불안함이 들고 상황이 자꾸 막 안 좋게 막 이런 상황 어떻게 해결해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아직 내 마음은 내가 원하는 상태에 머문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선 여러분들이 100일을 기다리든 1000일을 기다리든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아무것도. 소망을 이루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죠? 저도 이제 겪어봤고,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을 해보셨겠지만, 소망이 이루어질 때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소망이 이루어질 때 어떻습니까? 소망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돈이 없는데도 금전적인 창조를 하고 있는데 불안하지가 않아. 당장 돈을 내야 되는데 불안하지가 않고, 걱정되지 않고, 상황이 이런데 어쩐데 뭐 하면서 그거 가지고 막 구구절절 떠들고 있고 그러지 않아. 이유는 몰라. 왜 불안한지 아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마음이 좀 편안해.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그게 억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되게 불안할 때가 있고, 상황이 되게 나쁜데도 편안할 때가 있어요. 정반대의 경우들이 있는 거죠. 정반대의 경우들이. 상황이 나쁜데 왜 편안한가? 상황이 좋은데 왜 불안한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지점들이 있다고요. 마음이 알려주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나쁘면은 그때는 좀 주의를 한번 자각을 하고,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마음의 방향을 잘 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잘 가다가 갑자기 확 무너지는 거야. 좌초가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내가 마음이 너무 좋으면은, 근데 그게 현실과는 무관해요. 현실이 정말 나빠도 내 마음이 계속 좋아요. 자연스럽게 애쓰지 않았는데 막 좋은 척 안 해도 너무 편안하고 좋아. 그때는 여러분의 소망이 100% 이루어진 상태예요.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이거는 근데 뭐 어차피 편안한 척 해봤자 누군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여러분한테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내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불안해 만약에, 그러면은 그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지, 불안하지 않은 척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불안하면은 이만큼 불안하구나.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망과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지표를 이 현실을 통해서 혹은 내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순간에 제가 이거 뭐 상상을 뭐 한 달 동안 했는데 제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처음에 상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하고 나서 평상시에 느끼는 마음이랑 일주일 하고 나서 느끼는 마음, 그리고 한 달 하고 나서 느끼는 마음, 그리고 100일 하고 나서 느끼는 마음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똑같다
그럼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뭐 책이나 영상이나 보면서 한번 찾아보시고 뭘 잘못하고 있는지, 혹은 잘 모르겠으면 뭐 전문가 찾아가서 물어보시고 제가 뭘 잘못하고 있을까 물어보시고, 그래서 좀 알아가시고 제대로 했다면은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옛날에는 그 저항감이 100이었다면 뭐 나중에는 70이 되고, 나중에는 50이 되고, 30이 되고, 10이 되고, 나중에 1이 되고, 나중엔 저항이 없고, 이게 느껴져요. 마음을 보다 보면 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모든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거든요. 재밌는 이야기를 봤어요. 재밌는 이야기를 봤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해외를 안 나가니까 잘 모르단 말이죠. 해외에 있는 분들이 어떤지를.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영적인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가 태어나면 태몽을 꾸잖아요. 태몽을. 근데 그 태몽을 꾸는 게 이제 그 샤머니즘이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누군가의 태몽을 꿔주는 사람이 되게 흔하지가 않대요. 그게 되게 영적인 존재래요. 그 태몽을 꾸는 사람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옆집 아줌마, 뭐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 우리 이모, 큰이모, 작은이모 다 태몽을 꾸고, 돌아가면서 꾸고, 모든 사람이 태몽을 꾸고, 그리고 솔직히 뭐 태몽을 꾸지 않는다고 해도 어머니들 보면은 이제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우리 뭐 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본능적으로 알고 너 무슨 일 있니? 갑자기 연락이 온다거나 너 오늘 뭐 나갈 때 조심해라 이런 말들 하고. 그렇죠. 그게 다 영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안 그런대요. 그런 게, 그런 영적인 게 우리나라만큼은 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은 모르겠지만, 해외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영적이다, 다 영적이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이제 흔히 육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왠지 모르게 알겠어. 누가 거짓말할 때 거짓말인 거 알겠고, 이게 사실인 거 알겠고,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 있잖아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잘 가고 있는지 잘 못 가고 있는지도 그냥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그냥 알아. 그냥 알아. 잘 가는지 못 가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도 다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영적인 거예요. 저는 항상 현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리고 저 또한 모든 걸 이룰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걸 다 이루냐? 그건 아니라고 말했던 게, 왜냐면은 제가 모든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소망이나 열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제가 소망을 갖고 이렇게 나아가면은 저는 느껴져요. 그 소망이랑 가까워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래서 저는 대략적으로 그거는 이제 기간까지도, 이거는 이 정도 마음이면은 언제쯤 이루어지겠다, 그리고 이게 더 가까워지면 더 빨리 이루어지겠다, 더 갑자기 멀어질 때도 있어. 멀어지면 더 늦게 이루어지겠다.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죠. 마음의 거리감. 소망과 나의 마음의 거리감. 내가 너무 현실에 매몰돼갖고, 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그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뭐 지금 생계 경제가 너무 힘들고 다 힘들다는데 지금 내가 물질적인 뭔가를 한다거나, 뭔가 물질적인 어떤 사치품을 누린다거나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걱정을 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면서 내 삶이 힘들어질 거라고 내 삶에다가 주문을 걸고, 그러면 이제 내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에 집중하고, 현재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국제 경제가 어떻든 그러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은 소망이랑 가까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제가 강박장애가 있는데요. 그래서 끌어당김이 힘듭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심해요. 저절로요. 그럴 때는 한 가지만 팁을 드릴게요. 뭐 제가 이걸 다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는 쉽지가 않고, 제가 이게 말 한마디로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면은, 꼭 강박장애를 떠나서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심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게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끌어당김 할 때도 반작용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풍요를 상상했는데 가난이 오거나, 그죠? 그런 경우도 있어. 내가 뭐 연애를 상상했는데 오히려 이별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너무 집착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반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하다가 오히려 반대로 좋아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거꾸로, 역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반작용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에너지 불균형을 일으켜서 오히려 또 좋은 것들이 오는 거 아닐까?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좀 전환을 해보자는 거죠. 생각의 방향을.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예기치 못한 선물이 될 수도 있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저 부정적인 생각이 내 삶에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갖다 줄 수 있는 거 아닐까? 부정적인 생각은 꼭 나쁜 걸까? 우리는 항상 앞과 뒤처럼 대비되는 뭔가를 갖고 있거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같이 따라다녀요. 패키지로.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는 긍정적인 생각이 패키지로 따라다녀요. 무의식에서.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할 때, 그때 따라오는 나도 모르는 긍정적인 생각들이 내 삶을 좋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지금은 부정적인 생각을 나쁘게 바라보니까 긍정적인 친구들이 힘을 많이 발휘를 못하는데, 내가 이 부정적인 친구들을 그렇게 나쁘게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면 얘네가 내 삶에 어떤 멋진 일들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된다 하면은 부정적인 것까지도 긍정하게 된 거라, 사실은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하고 많은 걸 이룰 수 있습니다.